안녕하세요. TV 배우 모닝 토크쇼. 오늘은 새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 이야기. 여러분, 롯데타워에 가면 시그니처 무슨 그 아파트가 있답니다. 아파트인지 뭔지. 거기에서 지난번 글쎄 한국 최고의 그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어디 다른 것도 어때 있긴 있는데 왜 그 저 펜싱 선수 남현이가 그 이상한 남자한테 홀려가지고 시그니처에 가가지고 저 자기 집이다 그러면서 그냥 뿅 가가지고 사기에 넘어간 일 있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부산에 가니까 해운대에 LCT 150층인가 140몇 층인가 거기에서 사는 사람 전망 좋고 최고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최고의 분위기. 여러분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새 부자 이야기. 제가 이제 충청도 촌놈이잖아요. 충주에서도 좀 떨어진 주덕이라는 곳에 아주 부자가 두 사람 있었어요. 그 부자는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고향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물 건너가 있고 물 이쪽에 있어요. 우리 그 주덕의 그 한가운데 주덕읍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강이 아니고 그냥 개천이긴 한데 좀 굉장히 넓어요. 용원 그 수리조합에서 내려오는 물이 글로 흘러서 내려와가지고 여름에는 막 그냥 엄청 무섭게 막 그냥 시뻘건 물이 내려가고 그러는 지역인데 그 강 건너에 보면은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방죽안이라는 동네인데 제네리 이런 얘기해서 그 동네 사람들도 야단 맞을라. 지금은 이제 기와집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신촌에 50여 가구가 있었는데 기와집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장네 집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제네리 방주간의 그 동네는요. 글쎄 거의 5, 60가구 이상이 됐는데 거의 90%가 기와집이에요. 이신의 동네거든요. 그건 이신의 집성촌인 그런 마을인데 전부 다 부자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부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이시죠, 역시. 얘기 듣기로는요, 당시 소를 한 마리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 소가 1년 동안 부려먹고서 농사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를 한 마리 갖고, 애미소는 반환하는 그런 거가 한 70마리 있었고요. 남한테 빌려준 소가. 그 다음에 그 사람 땅이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못 돌 정도로 넓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방을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셨거든요. 왜?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한테 소작농으로다가 밭을 빌려서,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소작농은 그렇잖아요. 농사 지은 것에 반을 나눠주던가 이렇게 주인과 합의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걸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그거를 회수했답니다. 소작농은 농지를 주었는데, 그걸 회수했대요. 왜? 그 엄마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한약을 지었는데 한약값을 2년이 돼도 못 갚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소장농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올드 미스터였답니다. 당시에는 27, 8의 남자는 결혼했었는데 40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고 엄마 뒷바라지 하고서 힘든 엄마의 병을 치료해드리면서 그 한약을 갖다 먹었는데 약값을 못 갚았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씨가 땅을 회수를 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새벽에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낸 거예요. 아휴, 그만큼 많은 땅에다 그만큼 많은 그것도 모자라서 한약 농사를 이 주민들한테 한약을 팔면서 2년 동안 못 갚았으면 어때? 그 사람이 도망가겠어요? 자기 소작농인데. 그걸 얄채같이 회수하니까 그냥 뿅 가가지고 하늘나라로 보낸 거예요. 그때 그건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자.
두 번째 부자 이야기는요. 우리 동네는 그 방앗간 거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만 해도요, 쌀을 멀리서 그 방앗간에서 다 못 지어가지고 우리 마을로 와가지고 거기서 방앗을 지어가지고 가지도 가고 그랬고, 또 설날이면 떡 있잖아요. 이 떡국 한드는 떡 가래떡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고 그러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방앗간 주인이 한쪽에서는 버스를 운행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버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1960년대 초 이야기예요. 1950년대 후반이나, 우리가 한 60 몇 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분은 버스가 두 대가 있었어요. 친선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노원면이 있었는데, 청주에서 노원까지 갔다가 오후 4시쯤 갔다가 거이튿날 아침에 9시에 나오는 그런 친선 버스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당시만 해도. 하루에 한 번밖에 버스가 안 가니까 버스가 꽉꽉 찰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무조건 현금이잖아요. 얘기 들어봤더니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버스하고 차장이 가만히로 다 돈을 갖다 줬답니다. 그럴 정도로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서울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방앗간 사고 버스 두 대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착했던, 그분도 이씨예요. 봉순내예요, 봉순내.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다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뭘 잘했는가. 나는 그 당시에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1년에 몇 번씩 고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떡을 이만큼씩 해서 그냥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리는데, 그 떡이 저는요 사실은 지금도 떡보예요. 떡을 얼마나 맛있게 돌리고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친선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천당에 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참 착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선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적선. 옛날에 거지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푼 줍쇼가 아니고 적선하십시오 이래서 한문으로 선을 쌓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보태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당시 거지들은, 잘 사는 거지들이 많았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당시, 나병 환자, 문둥이가 거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애들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허소문이 있어가지고, 거지가, 문둥이가 어느 날, 눈 오는 날 다리 밑에서 자다가 그 애를 잡아가지고 간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문둥이만 보면 그냥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문둥이가 세탁하는 날이, 빨리 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눈 오는 날이에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다리 밑에서 눈 오는 날은 사실 온도가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날이 문둥이 빨래하는 날이라고 그랬었어요. 눈 오는 날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둥이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둥이가 글쎄 어느 날 우리 동네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글쎄 속주머니에서 글쎄 돈이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얼굴에 나온 게 500원짜리였는데 지금 5만 원짜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500원짜리가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지 문둥이 얘기가 되는데, 요 최근에 만난 부자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글쎄, 누구나 꿈이 부자겠는데, 시그니처라고 그 롯데 월드 빌딩에 아까 얘기한 남현이가 속을 만한 정도로 그 남자가 시그니처 빌딩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 그 이제 임대를 했대는데 그걸 모르고서 남현이가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부산 해운대 최고 높은 빌딩 150층 빌딩에 차 아래를 내다보면서 아이고 어린 것들 너희들이 이렇게 사냐 우린 이렇게 산다 하고 폼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요 요즘에도 가끔 로또 사요. 로또 사는데 단 한 번도 안 됐어.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로또도 사고 옛날에 주택복권도 끊임없이 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번 3등짜리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3월 달에 3등이 됐는데 260만 원인가 280만 원 받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농협은행에 가가지고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통장에 넣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1등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서울역 있는데 후암동에 살았잖아요. 그 이웃 사람이 1등이 한 번 됐어요, 로또가. 정확히 얼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서울역 부근에 가보면 당시 그 오락실이 많았어요. 뿅뿅뿅뿅뿅뿅 그런 오락실이 아니라 뭐 이제 노름하는 오락실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오락실 해가지고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둥바둥 살고 뭐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뭐 그냥 동네에서 조금 사는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1등 됐다는 소문이 났어요. 참, 1등 되면 기분이 어떨까? 저도 사실 로또를 사면서 1등 사면은 왜 그 비밀 수칙 있잖아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웃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몰래 10년까지만 혼자 자랑하고 혼자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도 로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락실 한 주인이 그거를 1등을 다 당해가지고 어느 날 오락실 때려치우더라고요. 그것도 권리금 받고 팔았어. 꽤 많이 받더라고요.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러는데 얘기 듣기로 그 사람이 당시에 제네시스가 최고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뭐 외제차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국산차로서 뭐 제네시스가 좀 괜찮은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탁 사더라고요. 또 마누라는 또 뭐 그냥 그 머리에 노랑물을 들이고 또 어느 미용실에 가가지고 뭐 쌍꺼풀도 만들고 뭐 얼굴도 피부도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싹 우라카이인가 뭐 확 벗겨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또 어느 날 또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거 뭐 50 먹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이 이렇게 높은 걸 신고 잤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넘어가지고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무릎팍이 깨져가지고 또 며칠 또 입원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남자는 전라남도 어디가 고향이라는데 글쎄 고향에 제네시스를 몰고 호남 고속도로라도 달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참 부자들은 글쎄 그런 기분 한번 겪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네시스를 몰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불과 로또 당첨된 지 2달 만에. 그러니까 주체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처럼 만약에 로또가 되면 마누라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10년 동안 혼자 비밀스럽게 이것저것 즐기면서 살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막 공개적으로 막 펑펑펑펑 쓴 거예요. 동생들한테도 돈을 일부 줘가지고 동생들이 또 이 형을 두드려 패가지고 또 그냥 코피 흘려가지고 난리 부르스 치고 또 마누라도 그 하이힐 신고 넘어져가지고 뭐 2달인가 입원했고 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판에 그 제네시스 몰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죽었잖아요. 나는 비밀로 지킬 것 같은 나는 안 돼. 근데 그 사람 부인이 또 남편이 죽자마자 6개월 만에 또 재혼하더라고요. 참 애들이 그 집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또 하나 중학교 다녔었는데 아들이 둘이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지나가면서 얘기했더니 우리는요 로또 때문에 망했어요. 아저씨 우리 망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도 되죠. 뭐 엄마는 재혼해가지고 자기들을 버렸대요. 그리고서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갔고 그러니 고아 아닌 고아가 됐고 엄마는 50대 그냥 얼굴 우라카이가 뭐 살짝 뒤집어 가지고 그냥 새 피부처럼 한 30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재혼해버리니 그 가정이 얼마나 참 폭망했겠습니까? 그 아들로 봐서는 로또가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오늘의 세 부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로또가 됐으면 우리의 처진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끝까지 비밀 지키면서 살 건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디 뭐 우리는 1등 몇 번 됐습니다 하고 2등 몇 번 됐습니다 하고 그런 데서도 사봐도 안 돼. 그냥 그림재기로 얌전하게 그림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건강하면 됐지 뭐 싶어서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인생의 노년의 오후에, 인생 오후에 행복하게 그냥 작게 먹고 작게 살겠습니다. 그냥 라면도 괜찮은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뭐. 난 비빔라면 좋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기 뭘지 모르지만 그런 대로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아마 베풀어 가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로또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시그니처 LCT 기대하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 그냥 작은 처지를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작은 행복을 그냥 즐겨가면서 살자고요. 그냥 냉면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부자 이야기인데요. 부자 부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당연하죠.